안녕하세요. 농업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든 찾아가는 농업기술 서비스의 김수연입니다. 오늘 복숭아 하우스에 온다고 해서 복숭아를 기대하고 왔는데 지금 이곳을 보면은 튼실한 나무들만 무성합니다. 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박사님과 대표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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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표님 어떤 문제로 민원을 넣으셨나요? 저희는 한 하우스 안에 복숭아 나무를 3줄배기로 심었거든요. 그런데 잘 열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수정이 잘 안 돼가지고 과실을 많이 생산할 수가 없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네, 진짜 고민 많으셨겠어요. 네. 우리 대표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박사님께서 여기를 한번 쭉 둘러보셨는데요. 벌써 해주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어떤 게 문제인 것 같으신가요? 네, 먼저 복숭아는 햇빛을 특히 좋아하는 그 과실나무입니다. 그런데 너무 좁은 면적에다가 많은 복숭아 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굵은 가지가 햇볕이 들어오는 하우스 위쪽에 많아서 하우스 아래쪽에는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게 문제로 보입니다. 네, 역시 박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또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근데 제가 박사님을 한번 따라다녀 보니까 이렇게 현장을 둘러보면은 또 다른 정보들도 술술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보실까요? 네, 그러시죠? 네. 직접 민원 사항을 듣고 난 후에는 바로 현장 점검에 돌입하는데요. 과원 전체를 돌아보며 꼼꼼하게 점검하다 보면 농장 대표님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에 꼭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대표님, 올해 그 낙과 피해가 상당히 컸죠? 예, 맞습니다. 수정이 잘 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요. 올해는 기대를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열매가 맺히고 나면서 그 나무 열매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걸 보고 이거 심상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아마 처음에는 수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온이나 고온, 또 늦게 오는 서리 피해 등으로 암술 또는 배주를 불안전에 의해서 불수정된 것이 개화 1 내지 2주 사이에 떨어지는 것인데요. 우린 이것을 일천악과라고 합니다. 주된 원인은 전년도 수확후 관리가 부실했거나 조개 낙엽 등으로 저장약물이 부실하면 꽂는 발달이 불량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개화 후 불수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우스에는 저온보다도 25도 이상의 고온으로 관리하게 되면 하우스 상단은 30도 이상이 되고 불수정이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님 과원은 최저 온도만 관리했지 낮의 최고 온도 관리를 소홀히 해서 하우스 안의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높아져서 불수정됐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우스 온도 관리 때문에 낙과 발생이 많은 거네요. 그럼 앞으로 하우스 온도를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개화기 하우스 온도 관리는 우선 하우스가 아닌 곳에서 복숭아가 꽃이 피는 시기를 생각하면서 온도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하우스 안은 3월이라도 노지에서 복숭아 꽃이 피는 4월 기온을 생각하면서 온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우스 안은 외부와 차단돼 있어서 관수를 통해 노지에서 비가 온 것처럼 복숭아 나무가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노지에서는 저온이나 서리 피해 등이 염려되지만 하우스 내에서는 저온보다는 25도 이상의 고온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주간 온도는 18 내지 23도, 또 야간 온도는 12도씨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하면 충분합니다. 박사님, 하우스 온도 관리 말고요. 농장에서 발견된 문제가 또 있습니까? 네, 좁은 면적에다 너무 많은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밀식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하면 밀식 장애를 최소화하고 내년에 열매 맺을 꽃눈 발달을 좋게 할 수 있습니까요? 네, 이 상태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양쪽에 있는 나무를 축벌하거나 계획 간벌하고 가운데 심겨져 있는 나무를 자연 개심으로 전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심긴 두 줄의 나무를 축벌하거나 간벌해 주간 내부의 투광량을 늘리고 가운데 심긴 나무는 가급적 축벌하거나 전정으로 가지를 제거해 광 환경을 좋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와, 네, 역시 박사님께서 정말 좋은 방법들 알려주셨는데요. 근데 박사님, 지금 계절이 가을이잖아요. 가을 전정으로도 광환경을 좋게 할 수도 있나요? 아, 물론입니다. 가을 전정은 복숭아 수확이 끝나고 가지를 잘랐을 때 새로운 싹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가 좋은데요. 품종이 중생종의 경우에는 9월 상중순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을 전정을 하는 이유는 자른 자리에서 2차 생장을 막아 수확기 때까지 동화작용을 해 과일을 키우다가 과일을 수확기에 가버리면 잎도 휴식기에 들어가는데요. 이때 나무 여러 군데 전정으로 인해 큰 상처가 발생하면 동화산물을 생산해 빠른 속도로 상처를 치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을 전정을 하면 나무의 저장 양분 유실을 막을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네. 박사님이 어떻게 전정하면 되는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자, 기술 들어갑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방법이 있던 양쪽 나무 측벌 가운데 나무 자연계시면 전정은요, 가운데 햇볕이 잘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세 줄로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선 양쪽에 있는 나무에 높이 올라가서 햇볕을 가리는 가지들 먼저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나무를 완전히 햇볕이 잘 들어가도록 그렇게 전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시원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도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는 양쪽 나무를 측벌 또는 간벌하고 가운데 나무를 측벌하거나 전정하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은 나무를 한 번에 잘라버리면 과일이 달려있던 가지까지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수확량이 한 번에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도 중요하지만 수확량을 줄이지 않으면서 점차적으로 나무를 갱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아, 이게 시간이 꽤 소요가 돼서 내심 걱정을 했었는데 이 전정 전후를 비교해 보니까 나무 모양이 진짜 깔끔해진 것 같아요. 네, 문제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요.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면 이후부터는 훨씬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 열심히 따라하고 계시던 것 같은데 가을 전정을 해본 결과 이제 좀 마음이 놓이시나요? 네, 정말 막막했는데요. 박사님께서 방문해 주시고 자세히 지도해 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도움이 됐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정말 뿌듯한데요. 앞으로 대표님 다른 애로사항 생기시더라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어디로 전화해야 되는지 아시죠? 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544의 8572입니다. 네,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일어서서 해결하는 1544의 8572 꼭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